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뭐 나와 있는 뉴스들 중에 좀 보실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 좀 추려갖고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실전 개선주 선점만 하는 거죠. 선점, 전망치 편차 큰 종목 보라. 자, 그 증권사 그 전망치,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그 전망치 대비 영업이익 실제 컨센서스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어, 성장이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개선도 좋고 성장이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그 봤던 증권사에서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 덜 나온 데들, 네, 이런 데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가도 점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그 평가 대비 좀 저평가 상태인 거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적 개선세가 양호한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못하고 나빠서 차이가 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에 차이가 나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성장이 더 많을 거다 하고 예측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나 좀 보면요. 삼성생명 가장 차이가 커요. 계류율이 가장 큰데 최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센서스 어,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데 뭐 1조 1540억인데 1조 1540억 맞죠? 6530억 거의 뭐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삼성생명,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롯데지주, 할로홀딩스, 세아베스트, 삼성증권, 기아차, 네, 기아차도 좀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 디스플레이 업종 요즘 호황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있고, H&M은 뭐 어쨌든 국내에서 원양 조선사 뭐 해갖고 대형 조선사는 거의 이거 하나로 통합되다시피 됐죠.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실적 개선폭도 좋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테오 증권사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특히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좀 이렇게 사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영향을 더 받을 것 같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정 장세라 더 그렇게 침체, 약간 실적 대비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더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통화 완화 정책, 백신 개발, 접종. 그래서 경기도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경기 회복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신호 중에 하나죠. 신호 중에 하나인 이런 원유 유가 상승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죠. 국채가 오른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른다는 건데 어 지금 어쨌든 이 금리가 또 많이 오르면 이 위험성 자산, 리스크 있는 자산인 주식에서 좀 더 안정성 자산 쪽, 채권이나 뭐 예금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 요인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금 이탈로. 근데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그렇게 될 텐데 아직은 뭐 초기 국면이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 네, 그리고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벌어지는 일이다. 네. 그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많이 풀리면 또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제어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또 현금을 갖다가 또 이렇게 보유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상승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코스피 쪽에 순이익이 뭐 계속 상향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업들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괴리율이 있는 어쨌든 그 기대치하고 실제 영업이익 사이에 좀 갭이 큰 그런 종목들을,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 선점하는 전략,
책을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적용은 안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증권사에서도 조금 이쪽 관심을 갖고 또 매매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앞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생명, 금호석유, 롯데지주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이제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전망치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거를 좀 미리 이제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이건 판단을 직접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기로는 이제 현대차 쪽인데,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음성인식을 이제 차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동안 보면은, AI 기술, 음성인식 이런 게 뭐, 알렉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전기기도 그렇고,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뭐, 핸드폰에서도 음성인식 하는 게 좀 있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에 그걸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뭐, 뭐죠? 검색만, 뭐, 구글 검색하듯이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네, 어떤 시스템 제어를 하거나 뭔가 그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할 때 자동차 오류 등도 많잖아요. 고장 나거나 뭐 경고등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치할 때도 음성 인식을 하겠다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카카오 아이 서비스와 복합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네, 시스템 설정이나 차량 매뉴얼 정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차량 매뉴얼은 사실 저도 차를 여러 대 하면서 차 보면서 느꼈지만 안 봐요. 안 보고 너무 양이 많고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뭐 커넥티드 카, 네, 이런 정보통신하고 연결된 커넥티드 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계기판에 고객이 모르는 경고등이 갑자기 나왔을 때 이거 좀 당황하잖아요. 이게 뭘까? 경고등 막 들어오면 이게 뭘지 막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 경고등 왜 켜졌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답을 해주고 엔진오일 교체 시기 알려달라면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조수석 온도도 뭐 이렇게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있어서 뭐 어디 특별하게 나온 게 안 보이네요. 네, 여기 나오네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음성인식까지는 좋은데 음성인식을 하려면은 거기 원하는 질문을 해야 돼, 맞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맞는 질문을 해야 맞는 답이 나오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용어들이 어려운 게 많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친숙하지 않은 용어, 차량 용어, 작동법 이거를 생활 친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마 나중에 많이 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점화 플러그가 어떤지 봐줘 이런 거 있잖아요. 점화 플러그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량 시동 걸 때 뭐 하는 장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용어들 어려운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음성으로 손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음성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차에 그런 게 있지만 커넥티드 돼 갖고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차에 그냥 운전하면서 차량의 이런 시스템에다가 얘기를 하면 알아서 뭐 전화도 해주고 뭐 내비게이션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찾아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자체 그런 거 연동하는 게 달려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연동돼 갖고 그런 거 해주는데 그걸 이제 차에다가 아예 내장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거 이제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요즘 현대차 쪽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 옛날에 LG 화학이죠. 거기하고의 계속 분쟁 여러 가지 소송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미국 ITC에서는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졌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이제 보상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충당금이 없었던 상태예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태라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2조 안팎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최대치가 일단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루브리컨츠 지분 팔아서 2조 원을 일단 확보를 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배터리 합의금으로 쓸지 그건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SK 루브리컨츠는 고급 그 윤활유 원료 시장에서 이제 1위 하는 데인데 네, 이걸 이제 매각을 해갖고 한 2조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 기업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제살 깎아먹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네,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어, 원래는 이제 100% 자회사, 100%죠. 완전 자회사였죠. 100% 지분이니까. 근데 경영권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9% 네, 요거를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51%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로서는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는 유효하게 관리하면서 자금만 확보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조.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가 뭐냐면 지금 경영권이 여기서 계속 갖고 있게 되잖아요. 51%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네, 49. 네, 여기다가 뭐 지분 가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2조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뭐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분기까지 1366억 정도 영업이익이었고 그 전에 2070억이었으니까 좀 감소하고 있고 매출도 좀 감소하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저기 그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현금 확보를 위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그나마 현재 사업에 충격을 좀 덜 주면서 지배 구조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를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합의금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네, 이걸로 해서 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음, 아무튼 이게 뭐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 내용들, 또 많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